그래서 결국 이 추우냐 덥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냐, 자극을 많이 받는 곳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세포 분열을 이루어서 세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세포가 그렇게 늘어나는 성장을 해야지 우리의 몸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포에도 수명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죽는 세포들은 계속 생기고요. 그 죽는 세포들을 죽는 세포 수만큼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야 우리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죽는 세포가 새로 만들어진 세포보다 많다? 그것이 노화가 되는 것이죠. 새로 만들어진 세포가 적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세포가 분열하는데 한 개가 두 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가 걸린다고 합시다. 그런데 10번 분열할 수 있다고 하면 10일이 지나면 처음 있었던 세포는 사멸하게 되겠죠.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10번 분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분열하는데 하루가 걸리던 걸 2일에 한번 분열시킬 수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20일 뒤에 처음에 있었던 세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10일에 죽던 세포가 20일 뒤에 죽게 된다? 그 얘기는 생명이 늘어난 거죠. 생명 연장이 이루어진 겁니다. 따라서 이 분열 속도, 세포 분열의 속도를 늦추는 것, 세포 분열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포 분열을 늦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기온도 해당됩니다. 왜냐? 추운 곳에 살면 어떻게 되죠? 혈류 속도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혈류 속도, 피가 도는 속도가 늦어지게 됩니다. 왜냐? 뜨거운 물을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물은 대류 속도가 엄청 빠르죠. 차가운 물은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대류 속도가 천천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추운 곳에 살게 되면 혈류 속도가 늦어집니다. 혈류 속도가 늦어진다는 건 심장 박동이 천천히 되게 되고 우리 몸에서는 산소를 조금만 쓰고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산소를 조금만 쓰고 생활하게 되면 우리 몸의 산화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 몸이 늙는 것 중에 하나가 산화돼서 늙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소를 우리가 적게 쓰게 되기 때문에 산화가 천천히 되는 것입니다. 산화가 천천히 된다는 건 결국 세포가 분열하는 시간이 하루가 아니라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부품을 예로 들면 자동차를 많이 탄 차와 자동차를 조금 탄 차, 어떤 차가 부품이 더 많이 상할까요? 자동차를 많이 타면 부품이 많이 소모되겠죠. 엔진이라는 것이 산소와 연료가 폭발하여 열과 운동에너지를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산소를 조금 쓰기 때문에 산화가 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 많이 들어보셨죠? 활성산소가 적게 생성됩니다. 당연히 산소를 적게 쓰니까 활성산소도 적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도 줄어들고 우리가 산소 자체도 조금 쓰고 혈류량도 늦어지기 때문에 세포 분열도 늦게 되고 그러니까 고로 생명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원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원리들이 맞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운 곳에 사는 호랑이보다, 더운 곳에 사는 상어보다 추운 곳에 사는 상어, 추운 곳에 사는 곰, 추운 곳에 사는 동물들이 훨씬 더 오래 살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산소가 적으면 오래 산다. 그래서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고지대는 온도도 낮아지고 산소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온도도 낮아지면 오래 산다고 했지만 산소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고지대 사람들이 굉장히 장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기 힘든 지역에 살아야 더 오래 사는,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그래서 잡초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항상 모든 것들은 잡초 같은 삶을 살아야 끊임없이 자극을 주고 끊임없이 내 몸이 너 이거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야 라고 느끼게 해줘야 생명력이 강해지고 젊어질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자극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요. 체온이 심부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심부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땀이 나고요. 사우나에 가면 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땀이 나서 심부 온도를 낮추려고 하겠죠. 그건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이 죽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이죠. 항상 이 최고점과 최저점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장기간 가져가게 되면 자극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생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역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우나에 잠깐 있는 건 도움이 되지만 사막에서 12시간 있는 건 생명을 깎아먹는 행위인 것입니다. 북극에서 12시간 있는 건 생명을 깎아먹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찬물에 1분, 2분, 3분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3분을 버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1분을 버틸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뜨거운 탕에 들어간다든지 사우나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되고요. 그리고 냉탕에 들어가는 것 또한 아주 좋은 자극이 되죠. 그래서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오히려 생명을 깎아먹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라든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목욕탕에 보면 뭐 사우나에 들어가지 마시오. 주의사항 써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나에게 맞는 이 범위 안에서 해야지 이걸 벗어나는 순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마지막은 찬물로. 여기서의 찬물은 끝까지 찬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느끼기에 찬물이면 됩니다. 내가 느끼기에 너무 추워. 내 몸의 세포들이 이건 정말 큰일 났는데? 죽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자극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생활할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6.5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노력을 들이지 않는 생활, 그것은 자극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약간 춥게 있는 것. 예를 들면 추운 한겨울에 난방을 따뜻하게, 엄청 따뜻하게 하고 옷을 따뜻하게 입고 있으면 우리 몸은 밖은 겨울이지만 실내에 있는 우리 몸은 전혀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집에서 따뜻하게 있으려고 난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옷을 많이 껴입었기 때문에. 따라서 겨울이라면 실내에 있어도 약간 추운 상태,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런 자극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약간 추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이런 식으로 샤워를 한다거나 집안의 온도를 살짝 추운 상태, 살짝 서늘하게 느껴진 상태로 집안의 온도를 유지시키고
샤워 후에 찬물로 마무리를 한다면 내 몸에 자극을 주는 행동입니다. 내 세포 하나하나에 너희는 지금 위험한 상태다. 잡초와 같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 연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서 간헐적 단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극을 주는 것이죠. 항상 먹어서 혈당을 유지하는 게 아닌 혈당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굶게 되면 혈당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 몸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식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을 간헐적 단식을 하면 안 먹는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안 먹는 상태 그 자체로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단백질을 섭취 안 한다면, 물을 섭취 안 한다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몸의 70% 이상이 수분입니다. 그 얘기는 세포 하나하나도 마찬가지로 70% 이상이 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단백질입니다. 우리 세포를 구성하는 것 중에 물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 지질이고요. 단백질 공급이 안 되면 또 엄청나게 위험을 느끼는 겁니다. 새로운 세포를 만들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새로운 세포를 안 만들면 우리는 죽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몸에 죽은 세포를 재활용해서 죽은 세포를 분해시키고 그곳에서 단백질을 꺼내 다시 재활용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오토파지입니다. 내 몸에 있는 쓰레기들을 처리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어떻게? 내 몸을 위험한 상황, 극한의 상황으로 밀어붙여서 강제적으로 몸 안의 쓰레기를 재활용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제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방법만 다를 뿐 결론적으로는 생명력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생명력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선 내 몸을 죽을 것처럼 극한의 상황으로 밀어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극한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최대 최소의 범위 안에서 내 몸을 괴롭히는 것이죠. 살기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몸의 세포들은 하나하나 다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생명력이 강해지는 것이고 건강해지는 것이고 생명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젊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편, 2편 하다 보니까 부족한 내용이 있어서 보충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편에서 기온에 따른 동물들의 수명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사실인지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알려드리면 더 편하시겠죠? 먼저 호랑이를 보겠습니다. 더운 곳에 사는 호랑이는 수마트라 호랑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역에 분포해서 살기 때문에 수마트라 호랑이라고 불리고요. 당연히 인도네시아니까 더운 지역에 사는 호랑이입니다. 보시면 빨간 줄로 밑줄을 쳐놨는데 수명은 15년에서 20년입니다. 그럼 이제 추운 곳에 사는 호랑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베리아 호랑이를 살펴볼 건데요. 추운 곳에 사는 대표적인 호랑이입니다. 빨간 밑줄을 보시면 수명은 25년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추운 곳에 사는 시베리아 호랑이가 더운 곳에 사는 수마트라 호랑이보다 수명이 25% 더 깁니다. 이번에는 곰을 보겠습니다. 더운 곳에 사는 곰인 말레이 곰을 보시면 동남아시아 열대야 아열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수명은 12년에서 24년입니다. 추운 곳에 사는 곰은 잘 아시는 북극곰을 살펴보겠습니다. 북극곰의 수명은 25년에서 30년입니다. 역시나 추운 곳에 사는 곰이 더운 곳에 사는 곰보다 수명이 깁니다. 땅에 사는 동물만 그럴까요? 이번에는 물에 사는 상어를 보겠습니다. 식인상어로 잘 알려진 청상아리는 열대, 온대 해역에서 서식합니다.
수명은 30년입니다. 그럼 추운 해역에 서식하는 그린란드 상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그린란드 상어의 수명은 얼마냐? 평균 392살로 추정됩니다. 최대 수명이 얼마인지는 그야말로 미지수입니다. 그린란드 상어의 속에 친절하게도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상어 중 가장 추운 지역에 서식하고 추운 곳에서 살기 때문에 신진대사 속도가 매우 느려서 심장이 일초에 한 번 뜁니다. 신진대사 속도가 느리니 성장 속도도 느려지고 대사체학적으로 수명이 신진대사 속도에 반비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추운 곳에 살면 심장이 천천히 뛰고 혈액이 천천히 움직이고 따라서 영양분과 산소가 세포에 천천히 공급되기 때문에 모든 대사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따라서 세포 분열도 천천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 속도도 느려지고 세포 분열이 천천히 일어난다는 건 세포의 수명이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포의 수명은 세포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는 총 세포 분열 횟수의 증가나 세포 분열의 속도가 느려지면 수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이지만 세포 분열의 횟수도 늘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이걸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수명이 신진대사 속도에 반비례한다고 정리까지 해놨죠. 이런 과학적 근거로 인해 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006년에 스크립스 연구소에서는 유전자 조작으로 체온이 정상보다 0.5도 낮은 생쥐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0.5도 낮은 생쥐를 만들었냐면 시상하부에 UCP2라는 유전자 사본을 집어넣었습니다. 시상하부는 피부, 땀샘, 혈관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즉 체온을 조절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상하부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회로를 방해해서 에너지 생산을 저해하는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그 결과 체온을 정상보다 0.5도 낮춘 생쥐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체온이 정상보다 0.5도 낮은 생쥐의 암컷은 수명이 20%, 수컷은 수명이 12% 늘어났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또한 베스 이즈리얼 디커니스 메디컬 센터와 하버드 의대의 공동 연구진은 반대로 UCP2 유전자를 활성화시킨 게 아니라 무력화시켰더니 이번에는 생쥐가 더 빨리 늙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실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파레를 통한 실험도 있었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UCP2가 갈색 지방 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수명을 연장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렇다면 유전자 조작 말고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이 바로 춥게 하는 것입니다. 생쥐를 춥게 하자 갈색 지방의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또한 추운 곳에 자주 노출시키게 되면 갈색 지방이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갈색 지방을 많게 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 기온이 낮은 곳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건 실내 온도를 서늘하게 하고 찬물 샤워를 하는 겁니다. 서늘한 곳에서 운동을 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앞으로도 수명을 연장하여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구독하셔서 놓치지 말고 배우시고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젊어지세요.